쌀이 지서 그런가 잘 안 빠지네. 엄마, 그거 살 때문 아니야. 몸속에 쌓인 쓰레기 때문이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더 늘려드리는 우리 동네 주치 박건강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와 함께 100세 인생 안심하고 시작하시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 보셨습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이 제대로 안 보이고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려고 해도 안 쥐어지고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서 한 발짝 떼기도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어제 저녁에 국을 너무 짜게 먹었나? 내가 살이 좀 쪘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살이 아닙니다. 몸속 쓰레기통이 넘쳐서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세포에서 나온 찌꺼기, 죽은 바이러스 시체, 염증 물질, 암세포 조각들이 몸속 곳곳에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공원 산책하시는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독을 품고 걷고 계십니다. 림프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운동을 해봤자 독소는 그대로 쌓입니다. 오히려 더 쌓입니다. 오늘 이 방송 20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고생하던 부종에서 해방됩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고생하던 그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한테 짐되지 않는 노후를 준비하는 첫걸음을 오늘 떼시게 됩니다. 각오하십시오. 오늘 방송 듣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림프가 정확히 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두 가지 파이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관, 하나는 림프관입니다. 혈관은 수도관입니다. 깨끗한 물, 즉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쿵쿵 뛰면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보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계셔도 심장은 1분에 70번씩 뜁니다. 하루에 10만 번 넘게 뜁니다. 그렇게 피를 돌립니다. 그런데 림프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림프관은 하수도입니다. 세포에서 나온 찌꺼기, 노폐물, 죽은 세균, 바이러스 시체, 암세포 조각, 염증 물질, 이런 온갖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관인 혈관에는 심장이라는 펌프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수도인 림프관에는 펌프가 없습니다. 심장처럼 자동으로 펌프질 해주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 움직여줘야만 흐릅니다. 근육을 쓰거나 걷거나 손으로 만져주거나 이렇게 외부에서 자극을 줘야만 림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는 분들, 움직임이 적은 분들은 림프가 고여 있습니다. 마치 하수도가 막혀서 오물이 역류하듯이 림프가 고이면 독소가 역류합니다. 그 독소가 어디로 갑니까? 얼굴로도 가고 손과 다리로도 갑니다. 그래서 붓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독소가 혈관으로 넘어갑니다. 뇌로도 가고 심장과 간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치매가 오고 암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종아리 펌프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종아리는 제2심장이라고 피를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펌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림프는 뭡니까? 림프는 그 피의 찌꺼기를 거르는 필터입니다. 종아리 펌프가 피를 올리는 엔진이라면 림프는 그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엔진만 돌려봤자 필터가 막히면 소용없습니다.
필터를 깨끗하게 해야 엔진이 제대로 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림프는 신경 안 쓰십니다. 혈액순환만 신경 쓰며 운동하십니다. 그런데 림프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면 할수록 독소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근육을 쓰면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 찌꺼기를 림프가 치워야 하는데 림프가 막혀 있으니까 그냥 쌓입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더 피곤하고 더 붓고 몸이 더 무거운 겁니다. 독을 품고 걷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림프가 막히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첫째,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눈두덩이가 무겁고 눈이 제대로 안 보입니다. 손가락은 뻣뻣해서 주먹을 쥐려고 해도 안 쥐어집니다. 반지가 안 빠집니다. 다리는 무겁고 양말 자국이 종일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림프가 막혀서 독소가 고인 겁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림프에는 면역세포가 가득합니다. 림프절이라는 곳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림프가 막히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염증도 자주 생기고 상처도 잘 안 낫습니다. 셋째, 독소가 뇌로 갑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뇌에도 림프관이 있습니다. 뇌 속 쓰레기, 즉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를 림프가 치웁니다. 그런데 림프가 막히면 그 쓰레기가 뇌에 쌓입니다. 10년, 20년 쌓이면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넷째, 암세포가 퍼집니다. 암세포는 림프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림프절에서 암세포를 잡아야 하는데 림프가 막혀 있으면 암세포가 그냥 통과합니다. 그래서 전이가 됩니다. 무섭습니까?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지금 당장 림프를 비워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작은 습관이 10년 후, 20년 후 내 몸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손으로 만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림프는 피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주 얕은 곳에 혈관보다 훨씬 피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기 달래듯이 살살 쓰다듬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림프관은 아주 얇고 약합니다. 혈관은 탄력이 있고 튼튼합니다. 혈압이 높아서 혈관벽이 두껍습니다. 그런데 림프관은 압력이 거의 없습니다. 펌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림프관 벽이 아주 얇습니다. 종이처럼 얇습니다.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림프관이 눌려서 찌그러집니다. 오히려 막힙니다. 그래서 마사지샵 가셔서 세게 주물러 주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림프 망가뜨리는 겁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피부를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 아기 피부에 로션 바르듯이 그렇게 살살 쓰다듬어야 합니다. 방향도 중요합니다. 림프는 항상 심장 쪽으로 가야 합니다. 손끝에서 어깨로, 발끝에서 서해부로, 항상 몸의 중심부로 밀어줘야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독소가 역류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 뒤입니다. 지금 손을 들어서 귀 뒤를 만져보십시오. 귀 바로 뒤쪽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나온 독소가 여기로 내려옵니다. 자, 지금 손가락 2개로 귀 뒤를 살살 눌러보십시오. 아프십니까?
뭔가 콩알만 한 덩어리처럼 만져집니까? 그럼 막혀 있는 겁니다. 독소가 쌓여 있는 겁니다. 이제 귀 뒤에서 목 아래쪽으로 쓰다듬어 내립니다. 손가락 2개나 3개로 귀 뒤에서 시작해서 목을 따라 쇄골 쪽으로 내려옵니다. 힘은 거의 안 줍니다. 정말 살살 피부만 살짝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한쪽에 30번씩 합니다. 양쪽 다 하면 60번입니다. 이걸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던 게 사라집니다. 두통이 줄어듭니다. 뒷머리가 당기고 아팠던 게 풀립니다.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게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 속 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잠잘 때 청소를 합니다. 낮에 쓴 에너지의 찌꺼기를 밤에 치웁니다. 그 찌꺼기가 림프관을 타고 귀 뒤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귀 뒤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꺼기가 뇌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치매가 됩니다. 2번째,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팔, 가슴, 등, 어깨, 목, 상체 전체의 림프가 여기로 모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팔이 붓고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지금 손을 들어서 반대쪽 겨드랑이를 만져보십시오. 겨드랑이 안쪽 살이 접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십시오. 아프십니까? 뭔가 딱딱한 게 느껴지거나 콩알 같은 게 만져집니까? 그럼 막혀 있는 겁니다. 이제 손바닥 전체로 겨드랑이를 감싸듯이 잡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옆구리에서 겨드랑이 안쪽으로 살살 밀어 올립니다. 역시 힘은 거의 안 줍니다. 아기 등 두드리듯이 부드럽게 합니다. 한쪽에 30번씩 합니다. 양쪽 다 하면 60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팔을 만집니다. 손목에서 시작해서 팔뚝 안쪽을 따라 겨드랑이까지 쓰다듬어 올립니다.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잡고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것도 한쪽에 30번씩입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만 하셔도 팔이 확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 있었던 게 풀립니다. 어깨 결림이 사라지며 목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체에 쌓인 염증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저 이제 죽으려나 봅니다. 아침마다 손이 너무 굳어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문고리를 못 잡습니다. 손을 보니까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반지는 살 속으로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신장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고 갑상선도 괜찮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림프가 막힌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딱 2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귀 뒤하고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이 2가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날씬해져 있었습니다. 반지가 헐렁했습니다. 얼굴도 갸름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제가 10년 만에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10년 동안 못 뺐던 반지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하셨습니까? 매일요? 하루에 5번씩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3번째, 서해부입니다. 서해부는 사타구니, 그러니까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접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큰 림프절이 있습니다. 다리 전체, 골반, 하복부, 아랫배의 림프가 다 여기로 모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퉁퉁 붓습니다. 특히 오래 서 계시는 분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기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서해부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십시오. 사타구니 접히는 부분, 안쪽 깊은 곳을 눌러보십시오. 아프거나 찌릿찌릿하십니까? 그럼 막혀 있는 겁니다. 이제 서해부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습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다리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골반 중심부로 밀어줍니다. 역시 부드럽게 피부를 살짝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한쪽에 30번씩 합니다. 양쪽 다 하면 60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를 만집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를 따라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허벅지를 따라 서해부까지 올라옵니다. 양손으로 다리를 감싸듯이 잡고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올립니다. 종아리는 30번, 허벅지는 30번입니다. 이걸 자기 전에 딱 한 번만 하십시오. 그럼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다리가 가볍고 양말 자국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릎 주변에 쌓였던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귀 뒤는 뇌 독소 제거하고 두통과 어지럼증 해결. 겨드랑이는 상체 염증 제거하고 손 부종과 어깨, 결림 해결. 서해부는 하체 부종 제거하고 다리 무거움과 무릎 통증 해결. 이 세 곳만 매일 만져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귀 뒤 1분, 겨드랑이 1분, 서해부 1분, 다 합쳐도 3분입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림프를 비우는 건 단순히 붓기를 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겁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릅니다. 악취가 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림프가 막혀서 독소가 쌓이면 그 독소가 혈관으로 역류합니다. 뇌로도 가고 심장으로도 가며 간과 신장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악화되고 치매가 오고 암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림프가 깨끗하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지며 잠을 깊게 잡니다. 소화도 잘 돼서 변비가 해결됩니다. 혈압이 안정되어 혈당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한테 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늙는다는 건 뭡니까? 병원 신세 안 지는 겁니다. 약 먹는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내 몸 내가 챙기는 겁니다. 자식들이 걱정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명절 때 자식들 보면서 나 괜찮아, 건강해,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그게 제일 큰 사랑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운 좋은 사람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매일 3분씩 림프 마사지하는 사람, 매일 10분씩 걷는 사람, 매일 물 한 잔씩 더 마시는 사람, 이런 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내 몸을 바꿉니다. 자,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귀 뒤, 겨드랑이, 서해부. 이 세 곳만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십시오. 한 달만 해보시면 거짓말 안 보태고
여러분 몸이 확 달라집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 얼굴이 날렵해졌고 눈은 또렷해져 있습니다. 손가락이 날씬해져 반지가 헐렁해져 있습니다. 다리가 가벼워져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찹니다. 아, 내가 아직 젊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구독하는 건 단순히 제 방송을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식한테 짐 되지 않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고 실천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면서 깨달은 건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응원하고, 같이 실천하고,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그게 다른 분들한테 큰 용기가 됩니다. 저 사람도 하네.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부터 꼭 실천하십시오. 자식한테 짐 되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박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